자, 교과서 21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표준 문제 5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장식 A와 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연립 방식과 똑같은 형태죠. 두 식을 적당하게 더하고 빼고 혹은 상수를 곱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A와 B가 있는데 뭐 굳이 조작을 할 필요 없이 두 식을 어떻게 버리면 쉽게 나올 수 있어? 일단 더하면 B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3A라고 하는 녀석은 더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5x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세제곱 제곱 그다음에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왜 이래 자꾸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a를 넘긴 거잖아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b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에서 이걸 빼는 거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럼 요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니까 x 더하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우리 전개하는 문제 선이랑 추가 문제도 많이 풀어봤었죠. 예를 보니까 이 녀석이 공통이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를 a라고 하자. 그럼 주어진 식은 식은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x가 왜 나왔어? 5a 플러스 6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그다음 마이너스 5a니까 4x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5a를 하니까 a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류항끼리 최대한 같은 줄로 쓴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6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치환을 안 하고 그냥 뭐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음 그래도 좀 뭔가 검산을 한다거나 뭔가 돌아갈 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번은 너무 좋죠. 이거 앞에 거 두 개부터 차례차례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니까 플러스 1에 a 4제곱 플러스 1인데 그다음 또 얘가 또 합차 공식이 되죠. a 4제곱 마이너스 1에 a 4제곱 플러스 1 또 합차 공식이니까 a의 8제곱 마이너스 1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음, x가 루트 2 플러스 1이고 y가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세 번 곱하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 수의 특징을 좀 봐야 돼. 이 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1번 x 더하기 y를 하면 2 루트 2가 나오고 2번 x, y를 하면 합차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값이 간단하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면 활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잖아. 음. 우리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항상 뭐 그걸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을 쓸 겁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3xy에 x 플러스 y가 나오겠지? 뭘 빼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요 뒤에 있는 녀석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되겠죠.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의 세제곱 빼기 3의 2 루트 2. xy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은 8, 16, 8번 곱하니까 16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가 돼서 10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이런 식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아우 목이 잠기네 그냥. 다항식 3차 다항식이죠. 요것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눗셈을 물론 해도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나눗셈. 첫 번째 나눗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항등식을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살짝 항등식을 한번 이번엔 이용을 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졌어. 그럼 자, 여기에 들어갈 값은 앞에가 지금 2x 세제곱이잖아. 얘는 분명히 여기가 2x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서 2x 세제곱을 만들 거니까 뒤에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플러스 이제 p 나머지 2차식이니까 cx 플러스 뭐 t 이렇게 뭐 해볼 수가 있겠네. 근데 어차피 지금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0이라 그랬으니까 뒤에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뒤에가 없다는 이야기죠. 딱 깔끔하게 여기까지 없앨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 문자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뿔이죠. 하나만 비교를 해봐도 되겠네요. 뭘 비교를 해볼까요? 음, 1차. 1차만 한번, 일단 1차 먼저 비교해볼까, 1차? 1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서 1차가 나오는 경우는 얘랑 얘, 그다음 얘랑 얘 곱할 때밖에 1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 x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p, 이렇게 곱하니까 2. 이게 1차죠.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가 나와야 한단 말이야.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 상수항, 이게 1차항,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를 해보면 a는 여기 a잖아요. 1이랑 b랑 곱한 거죠. b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을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해요. 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눗셈을 해봐도 어렵지 않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요 3차 다항식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다항식 A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요 문제, 질문이 조금 많았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똑같이 우리가 검산식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검산식. 항등식이 되는 거죠. 어떤 항등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겠지만 일단 나눗셈이니까 항등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식을 써놓고 플러스 3x 플러스 2를 a로 나누었더니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a를 구하는 방식이 될 텐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게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나머지 정리랑 푸고 나머지만 열심히 구하다 보면은 이게 x다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 보면은 a의 x-1이라는 식은 나머지를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넘기니까 플러스 x 넘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나눗셈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a가 들어가겠죠. 이 a를 이제 구할 수 있지.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 네, 자, 두 번째. 똑같은 나눗셈이야. 근데 얘는 뭐야 보니까 1차식으로 나눴잖아. 최고차항이 1이기도 하고 뭘 쓸 수도 있어?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죠. 2번 조립 조립제법.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이걸로 나누었을 때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갈 값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가 무조건 얘는 여기 나올 거잖아. 아, 뭐 이렇게 한번 구해 본다면 1 내려오고 1 0 0 1 1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a가 되겠지. 이렇게 a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세 번째는 주어진 좌변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좀 보이잖아. 얘 뭘로 묶을 수 있어?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뒤에도 x 마이너스 1. 그럼 또 x 마이너스 1 공통이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지. 그럼 뭐야?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어, 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가? 가장 일반적이야. 1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두 번째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해. 왜냐면은 이 조류제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x-1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x-1이 아니라 뭐 2의 x 뭐 2x-2이라고 했더라도 이런 조류제법을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될 여지가 나올 수 있어. 계산은 빠르지만. 3번은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가 눈에 보여야지. 하지만 그게 보였다면 사실 3번이 가장 빠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해도 풀이가 지금 벌써 3가지인데. 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표도 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몇 번이었더라? 이때 대각선 AG 요 일반에서 말하는 요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세 개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그 곱셈 공식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 공식을 우리가 인제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요거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해 본다면 오루트이라는 식을 인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얘를 인제 만드는 과정이 뭐였어? 첫 번째 여기 밑면부터 생각을 하는 거였지. E, F, G, H고 얘가 A고 얘가 B야. 왜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EG가 필요하거든. 왜냐면은 EG를 포함하고 여기가 인제 C인 녀석에서 여기 인제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EG가 필요하다. 근데 EG가 어디에 있어? EG가 여기 있지. EG.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A하고 B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했던 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a, e, g. 근데 금방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여기 아래 EG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여기 EG. 그리고 높이가 뭐였습니까? 얘가 C였죠. 그럼 얘는 루트. 이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c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5 루트 2가 된다. 근데 얘는 루트 50이잖아.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0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넓이가 94라 그랬네. 겉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면의 모든 넓이의 합이죠. 근데 면의 종류가 이게 총 6개의 면이 있는데 6개의 면이 있는데 몇 개의 종류가 있죠? 세 종류가 각각 2개씩 있는 형태지. 세 종류라고 하는 게 뭐야? A, B인 거, B, C인 거, C, A인 거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되는 요게 얼마래? 94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알고 있으니까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공식에서. 얘랑 얘를 알려주고 있지.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봅시다. 얘를 몰라. 얘를 라지 x라고 한번 나볼게요. 라지 x 제곱은 50 더하기 2개 곱하니까 더하니까 20, 94 이렇게 되겠죠. 144. 얼마나 문제를 낸 사람이 고민을 해서 숫자를 만들었겠어. 응, 94, 144. 딱 얘는 1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x는 2개가 나오는 게 맞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근데 얘가 세 변의 길이의 합이란 말이야.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12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몇 번까지 있어? 왜 안 끝나? 마지막이구나.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얘는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항등식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문자를 이제 2개 놓고 막 여러 개를 놓고 좀 해야 될 것 같잖아. 귀찮단 말이지. 그냥 나눗셈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한번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나눗셈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잖아. 최대한 나눗셈을 좀 하게 문제를 좀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x제곱,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2에 x 세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걸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요. 2x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2개를 또 빼니까 아까 없었듯이 얘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없어지는데 두 번째 것도 없어졌네. 2개를 빼면은 7이라는 나머지를 깔끔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식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항등식 문자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몫은 요게 될 것이고, 몫이요? 뭐야? 몫, 이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가 웃긴데, 음,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 이제 복소수나 이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0일 때란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x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방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알아. 복소수에서 이걸 이제 오메가로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메가를 대입시켰을 때 얘가 뭐가 나오는가? 그걸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복소수의 단원에서 나왔다. 근데 얘는 지금 나눗셈의 단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A를 한번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나왔고 나머지가 7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뭐래? 0이래. 얘가 0이래. 정확히 말하면 이게 0일 때의 x를 대입했다는 이야기지. 얘가 0이니까 어쨌든 이제 얘가 0이니까 앞에가 다 0이 되겠지. 음. 그럼 이 식의 A라는 식의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7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오메가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플러스 7을 구하시오 이 얘긴데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니까 대입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란 말이지.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7이 나올 수밖에 없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야 발전 문제까지 다 했네. 그래요. 표준 문제, 발전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